오늘은 전라남도 광양, 그 중에서도 옛날 광양, 구광양의 광양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이 어디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귀에 익으실 광양은 이곳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광양항일 겁니다. 보시면 거대한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광양시청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양은 이쪽이 중심이구나, 그냥 신흥 공업도시구나 라는 이미지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 이쪽에 광양시청 제2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보시면 주변 지역에 시청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1시청, 제2시청. 이런 경우는 예전에 농촌이었던 지역하고 도시였던 지역을 통합해서 어느 한쪽으로 중심을 옮기기가 힘들어서 시청과 군청이었던 데다가 각각 시청을 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약간 두 지역 간에 아직 완전히 융합이 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서울 주변에서는 남양주가 시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옛날 남양주 군하고 미금시라는 게 있었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1청사, 2청사를 뒀죠. 그런 것처럼 광양시청에 있는 곳은 완전히 공업도시인 거고, 이건 이어지면 아래쪽으로 여수의 여천공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공업단지라 그러면 주로 동남권을 떠올리실 거예요. 포항, 울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근데 사실은 이 광양과 여천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동남권이 한국의 공업단지입니다. 특히 여수의 여천지역하고 여천공단하고 울산의 온산공업단지는 외국인들 오면 놀랍니다. 거대한 공업시설들, 특히 이 여천 쪽에 석유화학 쪽은, 이 시설들은 세계적 규모거든요. 몇 년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대략 성남부터 평택까지 걸쳐있는 이 공장들을 전부 떼다가 미국에 가져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공업단지 시설이라는 건 세계적 수준이라, 극적으로 말하면 수도권 쪽에 있는 반도체하고 이쪽에 석유화학, 정유화학들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천과 광양은 한 상할권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2청사가 있는 광양은 좀 달라요. 우선 산으로 동광양과 서광양, 말하자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서로 다른 도시였습니다. 이 왼쪽 지역이 광양군이고 이쪽은 이 제초소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동광양시였습니다. 두 개 합친 게 지금 광양시인 거죠. 그리고 원래 광양의 중심은 이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읍성이 있는 쪽. 읍성이 있으니까 옛날 동네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예전에 중심지였는데, 예전에 중심지였으니까 지금도 중심지냐? 서울은 그렇지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중에는 예전의 중심지가 완전히 쇠락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 광양읍성 경우는 완전한 쇠락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이 지금의 공업도시 동광양 쪽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동광양하고 서광양은 생활권이 많이 다릅니다. 동광양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생활권이 있는 반면에 이 서광양은, 그러니까 옛날 구광양은 순천 쪽에 상당 부분 시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쪽이 광양읍성에 있는 구광양이고, 순천 중에서도 이쪽 지역이 구순천입니다. 그리고 구광양과 구순천 사이에 신도시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구광양은 이쪽 순천 쪽에 많이 의존을 하더라고요, 상권이. 그러다 보니까 광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오늘은 이 중에 구광양 쪽을 말씀드립니다. 가보면 현지 분위기는 이쪽은 막 구도심이고 잊혀진 느낌이 강한데, 제가 답사를 해보면 잊혀지기엔 아까운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그 매력적인 포인트의 핵심은 광양읍성이라는 겁니다. 이 광양읍성은 조선 왕조 초기인 14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하죠. 이쪽에 남해안이니까 왜구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왜구들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한반도 국가를 많이 이 해안을 공격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쯔시마 정벌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성을 만들어서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을 만들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쪽은 대부분 바다였다는 거죠. 다 간척한 겁니다. 매립하고. 매립한 것 중에 유명한 데가 서쪽 순천의 아래에 있는 순천만 정원인 거죠. 이쪽도 보면 바닷가였고 어촌 마을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걸 순천만 정원 만들면서 대부분 매립하고 했던 겁니다. 원래 뭐 공장 만들고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아까운 순천만 갈대밭이 예뻤대요. 그 벌교도 주변이고 하는데 공장으로 바꾸지 말고 남기자고 원형대로. 그래서 순천만 정원이 만들어졌고 그런 가치에 걸맞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가 정원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지역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순천만 앞바다보다 광양 앞바다가 그렇게 예뻤답니다. 갈대가.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공단 만들면서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현지 분들은 정말 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마 읍성이 있고 광양만 앞바다가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으면은 굉장한 관광지가 됐을 겁니다. 순천 이상으로.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 없고 그 작은 흔적이 오늘 말씀드릴 읍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읍성 쪽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광양읍성의 성내입니다. 근데 광양읍성은 현재 성의 원형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포인트가 좀 알려져 있고 땅에 묻힌 상태라, 길로 묻힌 상태라 대략의 이런 범위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읍내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지명이 있으면은 그 도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읍내리, 주내리, 현내리 그런 건데 그 중에 읍내리. 광양읍성의 내부에서 읍내리다라는 거. 그 길을 보면 조금 둥글둥글한 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길들. 이런 길들. 또는 뭐 이런 길들이라든지. 이런 길들은 성벽이었거나 성 안에 있는 꾸불꾸불한 읍내길인 겁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런 게 읍성 안에 있던 옛날 길입니다. 보면 전혀 관광지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전라남도식의 돌 쌓아가지고 담벼락 만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 참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옛날 읍성이 있던 거를 복원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복원을 한 업자가 담당해서 하는 건지 다 똑같아요. 한국은 역사가 긴 나라고 지역별로 특성이 강한 나라라 산성이든 읍성이든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읍성이라는 거는 마을을 지키는 거고 산성은 유사시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농성하는 성인 거죠. 용도가 다른데 근데 요즘 다니보면 너무 다 천편일률적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최근에 정부에서는 최대한 원형을 남겨두고 손대지 말고 그냥 주변을 정비하는 식으로 해라. 또는 이제 길만 표시해라. 정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자체들마다 선거만 하면은 읍성 복원한다고 난리였어요. 뭐 역사 회복한다고. 근데 역사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읍성 다 파괴해버리고 있던 거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버려서 마치 읍성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사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아팠는데 최근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걸 중단시켜줘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광양읍성이 조금 더 일찍 존재가 확인됐고 일찍 정비가 시작됐으면 이런 풍경은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광양읍성이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런 돌담길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아는 한 가장 원형이 잘 남아있는 읍성 구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읍성 하면은 해미읍성, 나간읍성을 많이 떠올리실 거고 많이 관광 가시잖아요. 거기는 이미 너무 관광지화 되어 있습니다. 수원, 화성도 그렇지만 원래 성 안에 사람이 사는 건데 자꾸 사람을 빼내요. 관광지화 시킨다고. 그러면서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성을 복원하거나 역사 문화지구 만들 때 좋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광양읍성을 출발로 해서 사람이 사는 걸 좀 내버려 두고 주민도 살면서 일종의 생활체험 관광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방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 정도 테마파크화 된 데보다는 이렇게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읍성을 광양읍성을 보면서 그 기억을 연상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택 같은 데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은 한국의 고택 지역 모여있는 북촌, 서촌 같은 곳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거나 현대 들어서 너무 손이 많이 탔어요. 개조화됐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서. 사실 이런 문화 지역들을 많이 보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조성된 지역에 들어가 사시는 게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인가 싶고, 아마 광양읍성 같은 것이 알려져가지고 이런데 집을 하나 들어가시면은 아마 그것이야말로 고즈넉한 옛날 동네에 살고 싶다고 하는, 원도심에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바람의 가장 완벽한 구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아직 이 광양읍성 내는 작게 조금씩 이제 재건축하긴 하는데 아직 대규모 정비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보시면 이 구 광양의 핵심 지역은 현재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성 내부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이는 역사문화관 쪽, 그리고 이 구도심 블럭들, 이런 신흥마을회관, 이런 옛날 길들이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개발하더라도 한두 집씩을 바꾸는 정도지 블럭 전체를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아직 여러분들께서 시골, 지방에 살고 싶다, 근데 완전히 시골은 싫고 어느 정도 역사성이 존재하는 중소도시 살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광양읍성 내부에 집을 마련해 보시거나, 요 광양 순천 쪽은 한 달 정도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많거든요. 관광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시면서 주변 지역을 좀 두루두루 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 읍성 내에 자리 잡거나 순천만 주변에 자리 잡으신 다음에 보성, 벌교, 나간 쪽을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 거점 잡고 한 달쯤 보셔야 내가 기분 좋고, 그러면서도 집 지었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면서 부동산 업자금을 전화하시면은 이런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업자분들도 이런 데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건 제가 이제 전국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역사나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아직 숨어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거든요. 이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지자체 역할이고, 또 발굴을 하되 너무 관심을 기울여서 정비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지자체의 용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 광양읍성을 걸으면서 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